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요즘 비대면 시대인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안 될까요? 비대면이라.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반갑습니다. 다가구 저희 집 주변에 있는데 좀 낙찰 받으면 관리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은 할 수 없을까요? 너무 좋죠. 지금 피디님이 인천 사시잖아요. 그럼 인천의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경매가 나오면 낙찰 받고 건물 관리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주인 세대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다가구주택 경매로 낙찰 받아서 실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내가 거주하는 곳에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택이 많지 않으면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싸게 낙찰을 받기 어렵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물건이 있어야 경매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낙찰을 받고 직접 관리를 하거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나 빌라처럼 내가 아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직장과 가까운 지역 그런 곳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는 경매이기 때문에 물건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는 곳과 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김해까지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좀 넓히셔야 빠르게 좀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멀어서 제 건물 관리할 때 매번 가야 되는 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내 건물 또 잘 있나 걱정도 되기도 하고 태풍이 오면 걱정되고 비 오면 걱정되잖아요. 저는 나들이 간다고 생각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 비대면 시대인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안 될까요? 비대면이라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직접 가지 않고 건물을 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너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관리 업체가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다 대신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다가구 건물 주소지가 너무 멀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 관리는 어떤 걸 해주나요?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집 내부를 수리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대신 관리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주변 뭐 공용 청소라든지 보수 그런 것들은 또 진행을 하는 것처럼 주차장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복도 청소, 공실이 나면 공실 청소,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해야 된다. 그럼 도배도 해주시고요. 등도 교체해 주시고요. 싱크대 수전이 고장났다. 수전도 갈아주시고요. 바닥 데코 타일이 떴다. 데코 타일도 해주시고요. 복도 타일이나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 그것도 해주시고요. 환풍기가 고장났다. 환풍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설적인 부분은 주택관리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다가구 주택 월세 전세는 모르겠지만 월세 골치 아프다던데 그래서 임차인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는다. 또 오늘은 또 무슨 수리를 해줘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임차인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긴 하지만 간혹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등이 나갔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긴 하는데요. 좀 친절하게 주택관리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주택관리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저랑은 따로 연락을 안 하십니다. 그럼 이제 주택관리에서 내부 확인하고 뭐 수리비용이 어떻게 들 것 같다라고 하면 수리비용을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등을 교체하는데 인건비를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단순 자재 비용 정도만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요. 그럼 제가 그거를 네 수리해주세요,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택관리 업체에서 교체를 해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다 오토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것들도 해결해 주시나요? 이 층간소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많이 되잖아요. 저는 아파트보다 사실 다가구 주택이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을 할 때 아파트가 더 튼튼하고 방음이 좋게 지을까요? 다가구나 빌라가 방음을 더 좋게 만들까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규제가 더 많아지겠죠. 다가구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층간소음의 아파트보다 빌라나 다가구가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에서 훨씬 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 들은 적도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좀 슬픈 얘기일 수는 있어요. 뛸 공간이 없습니다. 보통 원룸 1.5룸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많잖아요. 신혼부부가 뭐 뛰어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서 뭐 나 잡아봐 이렇게 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뛰는 경우도 없을 거고, 혼자 사는데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 뛸까요? 그럴 일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3, 4명씩 뛰어다닐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주차입니다. 주차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조금 더 여유롭잖아요. 관리비를 더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가구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해도 사실 선착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싸우는 경우는 좀 있어요. 한 가구당 한 대만 주차를 해도 공간이 부족한데 어떤 분은 3대를 주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2대를 주차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2대를 주차를 하는데 차 2대를 번갈아 가면서 타요. 심지어 한 대는 전기차예요. 한 대는 전기차로 충전을 해놓고 주차 자리를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본차가 날 때 전기차를 밖으로 빼고요.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차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있지만 사실 그 민원 또한 크지 않아요. 가구당 주차를 2대 하는 그 세대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훨씬 더 민원도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관리업체에서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따로 해주진 않는 거네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주택관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 전부 다 분쟁과 모든 관련된 거는 주택관리가 전부 다 합니다. 저는 월세 관리만 합니다. 주차 관련해서도 연락이 오면 주택관리에 전화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관리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에서 직접 그 임차인분한테 차는 한 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라고 해서 조치를 따로 취해 놓으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관 들어가는 쪽에다가 불법 주차 차량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강력 스티커, 이걸 배치해놔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기거나 주차를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주차차 딱지를 언제든지 붙이겠다라고 공지를 해놓으면 그 이에 딱지가 붙여 있어도 사실 그분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관리 너무 편해요. 네. 월세까지는 주택관리업체가 받아주고 그러진 않네요. 월세까지는 사실 받아주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통장 알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렇다고 주택관리가 받아서 저한테 넘긴다? 가능은 하죠. 하지만 주택관리가 중간에서 예를 들면 월세를 받다가 받았는데 못 받은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분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가 미납되는 건 집주인이 담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좀 밀리게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주택관리 측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월세를 납부를 안 하면 관리비도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가 또 직접 가서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주택관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 않아도 관리가 굉장히 또 수월하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주택관리업체의 비용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월 정액제로 받아요. 월 정액제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임대인은 월세 외에 관리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랑 관리비를 받고 임대인이 주택관리 업체한테 주는 경우,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관리 업체에서 임차인 분들한테 관리비를 별도로 받아요. 그리고 저는 월세만 받고요.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주택관리에 관리비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예리한 질문이신데, 일단 사실 그 부분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또 모든 걸 또 다 알려드리긴 좀 힘드니까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하잖아요. 세미나에서 비공개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또 안내를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세미나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혹시 그러면 주택관리업체를 이용하는데 관리 외에 좀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또 일반 매매로 돼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또 통해서 매입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투자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명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명도를 할 때도 되게 편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도를 할 때는 몇 번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0가구면 10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딱 2번 갑니다. 처음에 낙찰 받고 나서 가고, 그 다음에 하루는 내려가는데요. 그 하루는 또 내려가는 이유가 그 임차인
분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 분의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임차인 분들한테 서류를 드려야 임차인 분들이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냐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도 확인서라는 내용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 점유권을 낙찰자에게 넘겼다라는 게 명도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사를 가셔야지만 저희가 서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미리 서류를 드리면 이분은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안 나가게 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임차인분들이랑 그때 제가 협의가 안 됐었다가 일주일 뒤에 협의가 됐어요. 그럼 그때 등기를 또 보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사실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택관리업체한테 좀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업체한테 한번 내려갔을 때 서류를 맡겨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기를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호실이 언제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주택관리업체에서 내부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어떤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지,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을 또 해야 되고 관리비도 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관리업체에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럼 방문을 하면서 내부를 다 보고요. 그리고 짐이 다 빠진 상태라고 하면 임대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시고 그 서류를 저 대신에 드리는 거죠. 명도를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편리하죠.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서 해도 되는 건 거죠? 맞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기존에 주택관리가 또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주택관리 업체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정보는 주택관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임차인에 대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이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공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관리업체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원활하게 수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주택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직접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때 주택관리 업체를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 낙찰 받기 전에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낙찰 받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존에 관리를 하고 명도 도움도 받다가 뭔가 관리가 좋지 않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 그때 새로운 주택관리 업체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주택관리 사무실은 사무실에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상가주택 보게 되면 1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길 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어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구가 있고 동이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전 지역을 다 하세요. 뭐 대전이면 대전 전 지역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명도하거나 예전에 이제 점유전금지 가처분을 할 때 증인 겸 해서 오셔서 그때 한 번 뵌 거 말고는 뵌 적이 없습니다. 다 전화나 카톡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다가구 세미나 신청해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